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아마도 경제학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담 스미스와 함께 최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과 경제사상사에서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가 차지하는 위치는 물리학에 비유한다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차지하는 위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찬양에 맞지 않는 인류 사상사의 위대한 거인이 유독 홀대받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경제학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케인즈는 이름만 잠깐 나오고 그리고 끝나는 그런 존재고요. 주로 비판과 조소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인용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현대 경제학의 태두다, 이렇게 여겨지는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1980년에 나온 이 루카스의 문장은 단순히 루카스 개인의 견해를 넘어서서 현대 경제학에서 케인즈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죽었다. 연구 세미나에서 사람들은 케인즈에 근거한 이론화를 아무도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케인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키득거린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작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를 붕괴해서 구해낸 위인으로 추앙받았던 케인즈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를 거의 디자인하다시피 했었던 거인으로 영웅시되던 케인즈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뒤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걸까요? 이 짧은 영상에서 케인즈의 경제사상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에서는요, 오는 7월에 케인즈 경제학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강좌를 마련해서 케인즈 경제학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케인즈라는 거인이 죽은 후에 당해야 했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케인즈는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가 볼 때 경제란 거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정치학, 역사, 문학,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 등 이런 지식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케인즈가 파악했던 자본주의의 모습은 그야말로 두 얼굴의 야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간 세상의 생산과 소비를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또 자본주의이기도 했습니다. 케인즈가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권력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자본주의를 이끌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효율성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신 투자자들이 사회와 경제 조직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변덕과 욕심에 온 사회가 휘둘리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효율성만 취하고 그 비합리성과 파괴적인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식을 모색합니다. 그가 본인 스스로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불렀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의 탐욕에 그대로 경제를 맡겨둘 경우에 화폐 부분과 실물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추적을 합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 동태적 역학으로 자본주의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동학이 대량 실업과 저성장 같은 비효율로 치달을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비효율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 대책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케인즈의 경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이념적인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자본주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날카로운 메스를 그야말로 적재적소에다가 콱 찔러버리는 실로 잔인할 정도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재를 항상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세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케인즈가 살아있었던 1940년대부터 이 케인즈 경제사상을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말랑말랑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하고 경제정책 두 가지 면 모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케인즈가 볼 적에 자본주의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금융적 논리와 수익성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생산과 조직되는 독특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케인즈의 이론은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의 해안을 총동원한 지극히 사회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케인즈 이론에 사회 이론의 측면하고 사회 분석을 갖다가 싹 제거해버리고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무식한 기계적 모델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이른바 ISLM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경제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폴 사뮤엘슨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학 천재였던 이 폴 사뮤엘슨은요, 경제학 이론 전체를 그냥 방정식의 체계로 몽땅 구성해버리는 놀라운 업적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케인즈의 이론도 이 수리 모델로 바꿔버렸고요. 나아가서 케인즈가 그토록 거부하고 극복하려고 했었던 신고전파 경제학하고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쓴 경제학 교과서는 20세기 후반의 현대 경제학을 사실상 결정지어버립니다. 이후 케인즈의 저작을 실제로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수식과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는 ISLM 모델 하나만 달달 외워가지고 그 시험지에다가 써내면은 케인즈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관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케인즈 경제사상의 왜곡은 정책 분야에서도 벌어집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약점을 뿌리부터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시했던 경제 정책들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온갖 병리적인 문제들을 마치 생사를 도려내듯이 대처하는 과감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완전 고용을 이루고 사회적 공공선을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나타났던 경제정책은 그렇게 급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권력에 대담하게 맞서는 대신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의 케인즈 정책이 아니고요, 이른바 상업적 케인즈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요구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계에서 수리 모델로 왜곡, 축소되어 버린 가짜 케인즈 경제학이 한 짝으로 결합이 됩니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은 이제 금융정책하고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고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느 만큼 행할 것이냐, 이런 레버와 동화줄들을 이렇게 당기면은 계속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만족시키면서 완전 고용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딱 맞는 이자율의 수준은 얼마냐, 또 재정 지출의 방향과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숫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공학적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 학계에서 만들어진 왜곡 축소된 버전의 엉터리 케인즈 경제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엉터리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게 된 것이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주류 경제학이 됩니다. 앞에서 인용했었던 로버트 루카스의 인용구는요, 바로 그 시절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케인즈 경제사상의 맥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케인즈 경제사상의 유지와 발전을 꾀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케인즈 본인의 모교였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였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케인즈 경제학을 사생아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부르면서 독자적인 자기들의 학파를 구축을 해나갔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한 케인즈 본래의 경제사상을 확장, 발전시키려고 하는 학파를 우리는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하준 선생님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이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중요한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에서는 6회에 걸쳐서
이 포스트 케인즈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진짜 케인즈 경제학을 한번 배우고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가르치실 분은 제가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신 현동균 선생님, 그리고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대가이신 캐나다의 마르크 라부아 교수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훈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강사로 모셔서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 홍기빈의 언어도 경제학과는 대안적 경제학과 대안적 경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대안적 경제학이 너무 사상이나 이론에만 좀 치중된 감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내는 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자본주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신청해서 좋은 배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꼭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이나 그래프가 나오는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대안적 사회와 경제를 꿈꾸시는 분들만이 아니고요, 투자라든가 사업적이라는 목적에서 좀 더 냉철하게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고 이해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좌를 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 케인즈 경제학에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대학에도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극히 적고요,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당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한 사실상 배울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사상 최고의 거인으로 추앙받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죽은 개가 되어버린 케인즈, 그의 경제학을 우리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호시탐탐 스탠바이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